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12월 또 다시 시작했네. 페이지 지난 시간에 건축법 앞에 그 지하층까지 한 것 같은데 페이지 495페이지입니다. 맞죠? 네. 495페이지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개발법, 정비법 할 거거든요. 일단 건축법은 7문제에 나오는데 얘가 양은 되게 많은데 막상 문제 풀면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만 조금 조절해서 되면 재밌어요. 그래서 페이지 395페이지 395 찾았어요? 395 아니에요? 맞잖아. 정신 안 차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 지난 시간에 이제 대지, 건축물, 그리고 공장은 신고 대상 공작물, 지하층까지 했는데 일단 건축법은 말 그대로 건축물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물을 찾아내야 돼요. 이 건축법은 건축물을 규제하려고 만든 거고 공작물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공작물 중에 일부는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공작물은 원래 대상이 아닌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다 해서 옹담 이럴 거야 자꾸 옹담 이 옹벽 담장 2m 넘으면 신고 있잖아. 그리고 4m 나오면 광고 파는 몇 m? 4m. 뾰족한 거 6m. 고주 8인데 주차장만 8m 이하. 한 거 같아야 돼요. 기억이 안 나도 그냥 한 거는 갖다 야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건축 설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이따 나올 건데 엘리베이터 있죠. 승강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승강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승강기가 이제 비상용 승강기, 승용 승강기 두 가지가 한 번씩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어디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거죠? 대지. 그래서 1필지가 1대지다 해서 대지 위에다가 이 건축물을 짓겠다. 근데 건축물이 445개 종류가 있거든요. 445개 종류 중에서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데 이 5가지는 또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445개 중에 건축물이 445개야. 그 중에 5개를 적용을 안 한대. 그럼 440개는 적용을 하고 5개는 적용 안 해요. 그럼 440개를 외워야 돼? 5개를 외워야 돼? 5개 요거 외우고 얘 아니면 다 건축법 적용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문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얘네들 4개 써놓고 아닌 거 하나 고르는 거니까 4개 하나, 5개 하나 외워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건축물을 짓는 게 어느 땅에다 적용할 거냐 그래서 건축법이 113개 조문이 있어요. 113개 조문을 다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113개 중에서 일부를 적용 안 하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전면 적용 지역하고 부분 적용 2개로 나눠져요. 그럼 이제 여기 지역에서 적용할 때에는 건축물을 가지고 무슨 내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행위를 우리는 건축행위라고 그래요. 이미 지어놓은 건데 중요한 부분을 약간 뜯어 고치면 위험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뭐야? 누가 껐어? 누구야? 대수선이죠. 대수선이라는 건 큰 수선이라는 뜻이네. 그럼 그냥 해야겠어. 당연히 허가받아야 돼. 허가받아야 돼.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용도가 학원이에요. 성인고시학원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인데 용도를 바꾸겠다. 나이트로. 나이트로 바꾼다. 나이트로 용도 변경 될까? 나이트가 뭐야? 나이트. 위락시설이야. 위락시설은 상업지역만 돼요. 근데 여기가 상업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도 변경이 안 돼요. 바로 옆에 아파트 있는데 이거 송이 나이트 해봐. 아빠트 잠 잡았어요? 자면서 자다가 막 이럴 건데 창피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규제하겠다. 그럼 다 뭐 받아야겠네? 허가.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허가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기타 규정 중에서 이제 건축물의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 뭐 이런 면적 관련된 규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 거냐, 층수 산정 어떻게 할 거냐, 건물 짓고 나면 공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공지 제공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잘 넣었었어요. 그리고 건축법 위반하게 되면 뭐 나와요? 이행강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 부가현 이동의 제 제자분이에요. 그 토지 실무 들으시는 분인데 그 세븐일레븐을 하셨어요. 세븐일레븐을 했는데 이게 부가현동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가 있는데 이쪽에 무슨 뭐지? 음식점이 하나 있었고요. 음식점이 하나 있었고 옆에 그 세븐일레븐 있어. 세븐일레븐 이거 아세요? 이거 뭐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건물 옆에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인데 지금 현재 세븐일레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청에서 서대문 구청이죠.
서대문구청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 이건 위반 건축물이라서 이거 철거하세요 라고 이제 명령서가 날라온 이 명령서를 저한테 카톡 보내준 거야. 그래서 당해 구청에서 확인하는 결과 당해 해당 점포는 해당 지역이 주차장인데 세븐일레븐 쓰고 있으니까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근데 원상복구 안 하게 되면 뭐 때리냐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되는 이행강제금 됩니다. 이게 온 건데 이분이 질문한 요지는 이분이 이제 A란 분이에요. 구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임차를 한 거야. 임차인인 거죠. 그러면 임차인인데 지금 현재 이 명령서를 이 건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건물주. 건물주가 이걸 받은 거를 이거 해결하라고 얘한테 보낸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봐요. 지금 현재 얘는 뭐 한 거지? A는? 임차인이에요. 그럼 건물을 갖고 있는 주인은 이 사람이죠. 그럼 이행강제금은 이분한테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날라와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은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야. 이 기간 동안은 철거도 못해요. 뭐 하루 이틀이야. 내가 이거 해본지? 예. 그럼 여기서 강하게 나가야 돼? 약하게 나가야 돼? 강하게 나가야지. 어떡해요? 막 이럴 필요 없고 계약기간 남은 기간 동안 어차피 철거 못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한 거잖아. 불법 건축물 자기가 한 거고. 그럼 건축물 주인이 뭐야? 이행강제금 내는 거지. 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지 빨리 뭐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이거를 주차장을 원상복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이제 나중에 다음에 뭐해? 세븐일레븐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행강제를 계속 내면서 써도 돼. 이행강제 얼마 나올지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곱하기 이제 50% 때린 거에 제곱미터도 50% 때린 금액이 나올 거니까 대충 보니까 한 1년에 2회 이내 나오는데 일단 구청 가서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조용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으면 한 번 정도 나와요. 몇 회 이내인데? 2회 이내인데 기분 나쁘면 2번 나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기분 안 나쁘게 한 번만 내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 한 1200 정도는 나올 것 같아. 1200 정도 나오면 그거 이제 1200만 내야 되죠. 근데 여기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월세? 110만 원 나와요. 110만 원 나와. 그럼 거의 뭐야? 또이또이죠. 예. 또이또이잖아. 120만 원인데 얼마 남네? 240만 원 남네. 그럼 주차장 쓸래요? 그냥 240 버실래? 응? 난 240 벌 거야 그냥. 응. 내면 되지. 1200 내고 240 벌면 되지. 곱하기 1을 안 했구나. 120만 원 나온다며요. 10개월이면 1200이잖아. 그 퉁치고 2달치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240만 원이 남는 거잖아. 2달치가. 그럼 그걸 원상복구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거.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주가 나중에 이거 다음에 이거 끝날 때쯤 되면 뭘 올리겠네? 월세 올리겠지. 월세 뭐 150으로 올리면 그럼 이제 300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겁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행강제금이야. 그럼 건축법규 위반했으면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시면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가 징수하는 돈, 그걸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요. 그거 관련된 거랑 특별건축구역은 뭐 가능성이 높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이게 안전도 해야 되지만 기능도 좋아야 되지만 환경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땅에다 건물 지면 무조건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선이라는 건 건축 가능 한계선으로 저선 넘어서 건물 지면 건축선 또 법규 위반이라 또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는 거는 이 정도를 지금 규제하려고 만들어 놨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지하층까지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거기 5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잠깐 할게요. 건물이 뭐야?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가 꼭 있어야 되는지. 지붕하고 뭐가 있든지. 기둥이 없으면 뭐라도 벽. 그럼 여기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세 개 중에 지붕하고 뭐가 있든지. 아니면 지붕하고 벽.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딸려있는 대문도 담장도 안전해야 되죠. 건축법규 받아야 되니까 건축물로 본다. 지붕이 없더라도. 그래서 딸려있는 대문하고 뭐? 담장. 그리고 이제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데 이게 사람이 좀 약간 유동이 많은 거야. 그럼 이것도 건축물로 보겠다 해서 사무소, 거연, 셔불처부창 거기서 5가지 외워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통칭해서? 건축물. 이 건축물의 종류가 아까 445개가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적용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5개는 적용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5개 한번 볼까?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까 공작물은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공작물을 적용 안 하는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댔죠. 옹벽 담장 옹담. 옹벽 담장 2m 뭐 할 때? 넘을 때. 광고 나오면 광고 왜 한다고 그래? 사람 4m. 뾰족한 거.
6m. 고주 8이라고 그랬는데 시험에서는 주차장이 많이 나오니까 주차장 8m보다 이하. 그리고 지하 대피호라고 해서 30cm 넘을 때는 공작물이지만 신고는 하세요. 해서 단수 남기고 요게 올해 시험에 한 달 전에 나왔어요. 내년에는 가능성이 뚝 떨어졌으니까 제가 외우라는 거 몇 개만 외우고 얘는 넘어가면 돼. 예. 작년에 나왔던 게 올 또 나오지 않거든. 중요한 건 또 나와도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하층인데 지난 시간에 지하층이라고 말을 하려면 이 층이 있을 때 땅 밑에 있어야 된댔죠. 땅 밑에 들어간 부분이 전체 층에 얼마 이상 들어가라. 2분의 1. 그러니까 키워드가 두 단어야. 이렇게 평평한 땅도 있겠지만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땅에다가 지어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지어놓으면 여기 최저 높이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층 높이 2분의 1은 뭘 말한다? 평균 높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평균 높이다. 이 높이가 층의 전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지하.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이 건물은 지하가 되면 2층 건물이 되는 거고, 얘가 지하가 아니다. 그럼 몇 층 건물이 되는 거야? 3층 건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연면적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연면적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에 들어가죠.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용적률은 대지에서 쌓는 것에 대한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하가 돼버리면 대지에서 쌓는 게 아니죠. 근데 얘는 뭐 한다? 용적률에서 뭐 한다? 뺀다. 그래서 그때는 계산할 때 용적 연면적 계산할 때 요것만 더하는 거야. 그 계산 문제로 시험에 주로 나와요. 자 보세요. 얘가 머리 썼는지 안 썼는지 봐.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경사진 거 보이세요? 얘가 약간 들어가 있어. 얘가 계단을 밑으로 약간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층 전체 높이에 얼마 이상 들어가면? 그럼 얘가 지하예요. 반 이상 들어왔어. 그럼 얘는 연면적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층수에도 안 들어가. 그럼 얘 위로 그대로 찾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 공짜로 먹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머리 쓰는 거. 경사지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용적을 찾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원래 지금 현재 설해라고 돼 있죠. 설해가 이게 제 건축물 대장을 뜯어보면 주차장으로 나와요. 설해 아세요? 설해? 설해. 술집이잖아 이거.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 빈 공간이 있고 저 안쪽에 또 있어요. 여기 안에 주차장인데 불법 개조한 거야. 그럼 얘도 뭐 나오겠네? 이인강제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다면. 근데 이거 아무도 안 찔렀다. 그러면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술집에서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러면 전화기를 들어가시고 위반 건축물 발견했는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술집 서비스 잘 나올 거예요. 예. 사장님한테 이거 위반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뜨끔할 거야. 그럼 서비스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위반 건축물 같은 데만 들어가면 10,000원 가지고 엄청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내 창피해요? 나 돈 없어.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주요 구조부인데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봐요. 얘가 지나가다가 여기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자빠진 거야.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약간 까졌어요. 까졌어. 무릎이 잠깐 까졌고, 그럼 얘는 여기 무릎이 밖에 넘어지면서 여기 쪽에 약간 좀 뾰족한 돌멩이가 있었나 봐. 그래서 얘가 자빠지면서 이번에는 누웠어. 누웠는데 여기 창자가 나왔어. 이렇게 창자가 나왔어. 심장이 여기서 두근두근 뛰고 있고 이렇게. 너무 잔인해요? 비유를 한 거야. 평생 안 까먹게 하려고. 자, 지금 현재 잘 봐요. 이 무릎이 지금 까졌어요. 무릎이 까졌으면 어디 가야지? 병원 가야죠. 무릎 까졌는데 병원 가? 와, 돈 많네. 예. 다시 물어볼게요. 무릎이 까져서 약간 피가 조금 보여요. 어디 가야 돼? 약국 가야죠. 어디 가? 병원을 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약국 가서 뭐 붙이면 돼요? 데일밴드 붙이면 데일밴드. 이렇게.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돼. 요즘에 방수 있죠, 방수. 그거 붙이면 돼. 좀 비싼 거. 돈 많은 사람들 붙이는 거. 예. 근데 지금 현재 뭐가 나왔네, 지금? 심장이 나왔고, 장자가 나왔잖아. 이제 어디 가야 돼? 병원. 이거 응급실 가야죠. 예. 응급실 가가지고, 어떡하니 해가지고 수술해야죠. 예. 수술해. 그러면 심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피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피부도 중요하겠지만, 심장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제 법에서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내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우리 5장 6부라고 그래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기 건축물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기 사람이 들어갔어.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얘가 죽을 수 있는 것들은 불에 견디는 구조로 해놔야 돼. 불에 견디는 구조를 내화 구조라고 하거든요.
내화, 불에 견딘다는 얘기야. 불이 나는데 타버렸다. 그럼 얘가 타면 무너지겠죠. 그럼 여기 잘 봐요. 기둥을 나무로 해놨어. 불났어. 얘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기둥 같은 경우는 뭘로 해야 돼요? 좀 약간 뭐야? 콘크리트 같은 거 안 타는 내화 구조로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둥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해놓게 이거는 주요한 부분이니까 주로 뭘로 하거라. 내화 구조로 해라. 그래서 만든 게 얘 5장 우리 몇 불 했죠? 6불 했잖아. 그럼 건물은 뭐예요? 주요 구조부 6개가 있어요. 그럼 기둥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이 기둥이 없으면 뭐 했어야 돼? 내벽. 그럼 내력벽을 나무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력벽하고 기둥은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요. 힘 받는 벽 그리고 기둥이야. 그리고 바닥 있죠. 바닥이 있는데 1층은 기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콘크리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닥을 나무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최하층 바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닥은 주요 구조부니까 규제를 좀 세게 해야죠. 그래서 바닥도 뭘로 가는 거야? 주요 구조부야.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이 있을 때 요거 잠깐만 빌려주셔도 돼요? 여기 지금 현재 바닥이에요. 이게 바닥이면 이게 하중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요. 이게 평평하게 유지하고 있어. 아니면 이렇게 하중에 의해서 약간 휘어져 이렇게. 횡압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휘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 붙이면 되냐면 기둥 해놓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 건물의 대표적인 게 이 기둥 있잖아. 보이세요? 저 기둥 때문에 이 건물, 이 강의실이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 기둥을 치우고 싶으면 이 기둥을 만약에 치워버리면 공간 활용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둥하고 여기 기둥 사이에 이 기둥 사이 이렇게 해서 대를 넣는 거야. 이걸 보라고 그래. 보. 그래서 기둥 사이 이렇게 놓은 걸 보라고 그래요. 그럼 보가 있으면 판판 유지하겠죠. 그래서 약간 위로 갈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 가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보예요. 뭐 대들보가 무너졌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보가 무너졌다는 게 크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예요. 그럼 얘가 타서 무너지면 바닥 내려오겠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맞죠? 그리고 지붕하고 지붕틀이 있을 때 지붕은 위에 던져 놓은 거죠. 이렇게. 어디 위에다가? 틀에다. 그럼 틀이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지붕이 중요한 거야? 지붕 틀이 중요한 거야? 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요 5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이 1층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몇 층 건물이죠? 2층. 그럼 2층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야죠? 계단 이용해서 올라가야죠.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여기가 불타버렸으면 얘네들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피난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해놔야 돼? 나무로 하면 안 되고 내화 구조로 해놔야 돼. 그래서 주로 쓰는 계단에서 뭐예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도 있지만 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계단. 주로 쓰는 계단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력벽하고 기둥하고 바닥하고 보하고 지붕틀 주계단 이거를 법에서 건축법상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기 바보지주라고 그래요. 따라봐. 내기 바보지주.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내기 바보지주라고 그래. 한번 해봐. 내기 바보지주. 내 창피해요? 창피하지 마. 난 얼굴 안 빨개져. 절대 죽어도 안 빨개져. 네.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자, 돌려볼까? 자, 내가 물어볼게요. 자, 내기 바보지. 내가 뭐예요? 내력벽. 기가 뭐예요? 기둥. 바가 뭐예요?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한 바닥.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이에요. 최하층만 빼고 다 바닥은 주요 구조고요. 보예요? 큰 보예요? 작은 보예요? 큰 보, 작은 보 이런 거 없어. 그냥 보야. 네. 뭐야? 보. 그냥 보. 지붕이에요? 지붕틀이에요? 지붕틀. 주가 뭐예요? 주계단. 6개인데 아닌 거 하나 집어넣고 주요 구조부 아닌 거 골라라. 6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면 푸는 거고 못 외우면 못 푸는 건데 되게 쉽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 중에 보를 내가 건드렸어요. 보를 건드리게 됐을 때 얘 무너지면 죽을 수 있죠. 그냥 해야 됩니까? 이거 약간 확인받고 해야 됩니까? 확인받고 해야 되니까 뭐 받아야겠네? 허가 받아야겠죠. 허가 받아야 되니까 야 이거는 수선 중에 좀 큰 수선으로 보자. 그래서 아까 대수선이라고 있었죠. 주요 구조부 얘를 건드릴 때는 뭐 받고 해야 돼? 허가. 근데 만약에 비내력벽 있어요. 비내력벽 또는 사익기둥 있어 중간에. 이 기둥 건드렸을 때는 이거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을 뭐라고 부르고요? 대수선. 대수선은 뭘 받아야 돼? 허가. 그럼 내가 빈 땅에다가 이거를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줘야 돼. 이것도 규제해야 돼. 규제해야지. 그래서 건축하고 대수선이 규제 대상인 거예요. 건축과 대수선이. 그러면 이제 건축물을 지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물어볼까?
자, 이 약국 가가지고 지금 무릎에다 이거 뭐야, 이거 디아밴드 붙였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수선. 수선이죠? 얘 지금 심장 넣고, 창자 넣고 하는 거, 이것도 수선이죠? 근데 어느 게 더 큰 거죠? 어느 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죠? 그럼 얘는 뭔 수선이?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으니까 대수선이라는 뜻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 건드린 건 일반 수선이 되는 거야. 그럼 주요구조부 6개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뜻이지. 예. 그럼 이제 요거 건물 칠 겁니다, 이제. 이따 있어. 여기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거 반갑지 않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 이거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면적은 둘 다 똑같이 면적이 똑같이 100평이라고 할까요? 100평. 이것도 100평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용도지역 21개 중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됐다. 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얼마지? 손가락 기억나요? 손가락 기억나? 이거 안 했나? 안 했어? 그럼 내가 할게요. 네. 건폐율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여기가 60으로 되어 있어요.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행령에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이렇게 해놨어요. 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내 땅이 100평이면 나 아무리 많이 줘도 몇 평을 넘으면 안 되네.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건물 세울 건 덮을패야. 내가 세워서 덮어버리는 비율. 예를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덮어버리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죠. 그럼 무슨 면적에 대한 비율이에요?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 비율이니까 곱하기 몇 해야 돼? 100. 그럼 내가 대지 몇 평이 있는데 지금? 그럼 100평이 있는데 나는 최대 몇 %까지? 그러면 건축 면적은 아무리 많이 줘도 얼마를 넘으면 안 되네? 그럼 60평을 넘으면 안 되니까 59.89 이 정도가 딱 적당해요. 60 넘으면 허용 오차 범위 넘어서 오차 나오면 철거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59.99 뭐 이렇게 59.89 이렇게 만들어. 그럼 여기다가 제일 많이 줬을 때 내가 몇 평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줬을 때 최대 몇 평? 60평. 60평을 짓는데 지금 현재 용적률은 몇 % 됐네? 용적률 200%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 면적 있죠? 이 면적에 대해서 용량, 쌓을 용량. 그러면 건물을 지었을 때 3층이면 바닥 면적이 몇 개가 나오죠? 3개. 이걸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에서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비율? 연면적. 비율이니까 곱하기 몇 하면 되네? 100.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몇 평이 있는데요? 100평. 내가 100평이 있는데 그럼 나는 연면적 얼마까지 할 수 있냐 했더니 얼마까지 할 수 있대? 200. 그럼 대지의 몇 배? 2배. 그럼 난 최대 얼마 줄 수 있네? 200평. 그럼 이 땅 위에다가 쌌을 때 200평 쌀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0평을. 그럼 내가 하나 더 싸면 어떻게 되죠? 120평. 하나 더 싸면 180평. 그럼 여기다 몇 평? 20평. 그럼 60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질 수 있다고. 이 건물을 벗어나서 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가 50%로 하겠다. 건폐율을 50% 해도 상관없습니다. 50% 하게 되면 이거 50% 하게 되면 10평이 올라가면 되죠. 그럼 이거 50평 되네. 그럼 이렇게 해서 4층 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60에서 40, 6, 4, 24지. 50층 해야 되지. 50 하면 5, 4, 20이니까 똑바로 된 건물 짓는 거네. 그죠? 그렇게 짓는 거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똑같아. 60입니다. 건폐율 60인데 용적률이 250%예요. 용적률이 250%인데 이게 조례에서는 이제 더 줄어져 있는데 우리는 조례는 시험에 안 넣었댔죠. 나중에 일단 이거 외워둔 상태에서 조례는 내가 있는 시가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 조례를 확인하면 되고 광주다. 그럼 광주시 조례 보시면 돼. 일단 이 상태에서 얘는 아까 6, 3, 18 몇 층 졌지 아까? 3층 짓고 20% 더 졌잖아. 그러면 6, 4, 24 4층 짓고 10% 더 짓겠다. 그럼 내가 최대로 만약에 건물 지으면 몇 평을 짓고 여기? 60평 짓죠. 60평을 짓는데 대지의 250%니까 대지의 몇 배 쌓는다는 뜻이네? 2.5배. 그럼 2.5배면 250평이죠. 쌀 수 있는 게 얼마란 얘기예요? 250평이라는 얘기니까 하나 더 지면 120, 하나 더 지면 180, 하나 더 지면 240. 그럼 여기 10평 더 줘도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인원보다 더 많이 짓는 거네. 그럼 뭐가 더 커져가지고 그래?
용적률이 커져가지고 한 층을 더 진 거죠. 예. 50%를 더 줬잖아, 대지에. 대지가 100평이니까 50평을 더 줬네. 그러면 내가 지금 용적률이 만약에 500%다. 500%면은 대지에 몇 배 쌓는 거죠? 5배 쌓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4층 줬지만 지금 8층 짓고 20평 더 짓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클수록 돈이 되는 거네?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이 좋은 땅이 제일 좋은 땅인 거야,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제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차이점, 뭐만 차이점이 있네? 높이 제한만 차이점이 있고 용도는 거의 비슷한 거야. 그러면 거기 5번에 1번 건축물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뭐냐? 일단 가볼게요. 건폐율부터. 내가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최대 한도는 국토기획법 우리 용도 지역 배울 때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조금 완화하게 되면 더 질 수 있고요. 강화하면 좀 더 못 지켰죠. 그때는 그에 따른다. 뒤로 넘기시면은 396페이지에 공식 하나 있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제가 페이지 넘기란 말 안 하면 넘기지 마시고 넘기세요 하면 그때 넘기면 돼. 난 그런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나 믿어요. 딴 데 보지 마. 396페이지. 맨 위. 봤어요? 제가 넘기랄 때까지 넘기지 마요. 예. 좀 무조건 넘기란 말 할 테니까 나 믿으세요. 예. 396페이지 맨 왼쪽 위에 하단 그 박스 있어. 거기 봐. 예. 그럼 2번에 용적률 있죠. 용적률은 일단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쌓는 거. 한계동의 아까 바다 면적 합계를 뭐라고 그랬죠? 연면적.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럼 이제 그 연면적에 대한 비율인데 이게 국토기획법에서 용도지역마다 상한을 줬다. 그 범위 내에서만 짓되 필요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다만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에 따른다. 공식이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를?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니까 용적률은 앞으로 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용적률이 200%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용적률이 200%단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부터 넣어야 돼? 용적률 200%다 그러면 대지의 몇 배? 2배. 용적률이 400%다 그러면 대지의 4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면 이거부터 보고 가자. 빨리 안 넘어가. 만약에 내가 200평 있어. 내가 땅 200평 있어. 건폐율이 50%면 얼마 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내 땅이 지금 200평이야. 200평인데 건폐율이 50%래. 몇 평 질 수 있어요? 100평 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지을 때 100평을 짓고 몇 층을 짓겠다 그러면 용적률도 알아야지.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거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보고 이해되는지 봐요. 자, 1, 2, 3, 4층이고 지하는 지하 베이스 1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100평이에요. 100평이에요. 100평이고 100평이고 100평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연면적 얼마? 500. 연면적은 500이에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40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 우리가 연면적은 다 더한 게 연면적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있죠. 연면적에서 지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는 내가 파고 싶으면 100층까지 파도 돼요. 100층까지 파면 다시는 건물 짓기 싫을걸요? 네? 한 2층 파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은. 땅 파는데 돈 엄청 많이 드는 거 아시죠? 돈도 많이 드는데 이거 분양도 안 되고 의미가 뭐 있어? 주차장 우리가 쓸 게 없기 때문에 지하는 보통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짓든 이렇게 짓든. 그래서 지하는 뭐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용적률 규제할 때 연면적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상에다가 내가 이만큼 50평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쓰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주차장.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말하는 거야. 많이 쓰라고 권장해야지. 주차장 맨날 문제 생기는데. 그럼 이만큼의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너가 만든 요만큼은 우리가 규제를 안 하겠다. 이만큼 더 올려도 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나는 이만큼을 넣어도 주차장은 내가 규제받지 않아. 그러면 뭐 어디에서 빼줘야 돼요? 용적률 규제할 때 연면적에서 뭐 빼줘야 돼? 주차장 빼줘요. 그래서 지하층도 빼주고 주차장도 빼줘요.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럼 1층을 전체를 피로티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면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빼준다고요? 주차장. 그리고 우리나라 건물이 되게 높은 초고층 건물이 있어요.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피난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그럼 피난 안전구역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많이 있어야지 이 건물 자체에서 피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피난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지면 이만큼 못 팔아먹죠. 짓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최소한으로 지려고 그런단 말은 국가가 야, 우리 용적률 규제할 때 이거 빼줄게. 빼줄 테니까 이거 내일 많이 해. 많이 해도 이 부분을 위에다 더 쌓게 해주는 거야.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빼주겠다. 그리고 경사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지붕이 있어. 경사지붕이면 나중에 헬리콥터가 와서 구출해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안착할 수가 없죠. 그럼 헬리콥터 대기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라고 그래. 경사지붕 아래 무슨 공간? 대피 공간. 그래서 이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준다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면적이라고 물어보면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건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몇 개 있어요? 그럼 몇 개? 4개. 일단 뭐?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그리고 이제 많이 사람들 지라고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뭐요? 대피 공간은 용적률 계산할 때 뭐 해주겠다? 제외하겠다. 이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예. 그래서 밑에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396페이지에. 거기 자 일단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죠. 거기 제곱미터로 제가 바꿔놨는데 평이란 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바꿔놨어요. 무조건 제곱미터 써야 됩니다. 평 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먹어요. 그래서 여기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니까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에요? 라고 하면 몇 층 건물이죠? 4층 건물. 지하는 층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200이 몇 개가 있으니까 5개. 그럼 왼쪽에 연면적이란 했죠.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개층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0. 근데 이거는 연면적이 1000인 건물이지만 용적률 규제할 때는 뭐를 빼줘요? 지하. 그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럼 얘 얼마? 800이라고 해야지. 지하 빼야 되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용적률 계산 시 포함 X라고 돼 있죠. 그럼 4가지는 포함 안 한다 해서 1번 첫 번째 아까 뭐 빼고요?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그리고 높은 초고층, 준초고층 건물의 뭐?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무슨 공간? 대피공간. 요 4개는 빼줍니다. 근데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지하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지하만 빼면 되니까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 얼마냐고 계산 문제 나오면 800 찍고 동그라미 치고 웃고 있으면 한 달 뒤에 자격증 날라오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이거. 근데 지하층 개념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게 맨 밑에 음영 들어간 박스 하나 있죠. 지하층 계산할 때 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니까 산입을 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뭐 한다고? 제외한다. 그래서 요거만 갖고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실 때 나중에 이 문제를 내가 냈는데 여러분 풀면 아 여러분 천재야.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풀었다. 15회 때 기출문제인데 야, 나 초보인데 네가 15회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나한테 냈어? 내가 맞춰줄게.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 분위기 좋게 가자. 지금 인원 400명 정도 되는 이 인원 데리고 가려면 나도 힘들지 않겠어요? 네. 쳐다보려면 쳐다보지도 않고 딴 페이지 보고 있고 그러고 답답하잖아 나도. 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네. 자, 이거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인데 지하가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요. 좀 되어 있고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여기가 지금 슈퍼예요. 슈퍼마켓. 슈퍼야.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이었어. 사무실이었는데 얘가 지금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얘가 300제곱미터. 얘가 200제곱미터. 얘가 500제곱미터예요. 해당 지역이 현재 대지가 현재 1000제곱미터 땅이에요. 1000제곱미터 대지예요. 대지 면적은 얼마? 1000제곱미터인데 이 땅의 현재 용적률이 200%로 돼 있어요. 200%예요. 자, 이 사람 갑이 기타 다른 제한이 없다고 전제하였을 때 증축하고자 한다. 증축하고자 한다.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인가? 이게 계산 문제였었어요. 얼마까지 증축 가능하냐? 얼마야? 일단은 내 머릿속에서 뭘 계산해야 되는, 뭘 하고 싶다고 그랬죠, 지금? 증축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위로 더 짓겠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증축하고 싶냐? 이 궁금한 거잖아, 지금. 그럼 이 땅이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1000에 몇 배 쌀 수 있는 땅인데 2배. 그럼 여기 쌀 수 있는 거는 얼마 쌀 수 있어요? 2000제곱미터 쌀 수 있는 땅이잖아 지금. 그럼 지금 현재 얘가 얼마인지 그거 빼면 되네. 빼면 되는데 이걸 다 더해버리면 1500이 되죠. 근데 용적률 규제할 때 뭐는 뺀다고? 지하층 빼. 지하층 빼. 지상에 뭐? 주장 빼. 뺐어. 그럼 이 건물 얼마야?
800. 그럼 800제곱미터인데 800제곱미터야. 그럼 얘가 얼마까지 쌓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가 더 줄 수 있네? 그럼 증축 가능한 면적은 1200이다 해서 4번 동그라미 치는 거였어요. 예. 어려운 거 아니죠? 결론은 아까 이거 빼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를 말로 쓰면 너무 쉽잖아 저거.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봐라.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1000을 찍었어. 1000을. 이게 안 보인 거야 이게. 주차장이. 지하만 보이고 아싸 지하 빼고 아싸 1000이니까 1000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빼는 거 몇 개 있다는 거예요? 4개.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그리고 뭐야? 피난, 안전구역.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저 정도 풀 정도면 여러분은 천재거나 제가 천재거나 둘 중에 좀 웃자 좀. 즐겁게 해야지 공부 어차피 하는 거. 네. 거기 397페이지 가세요. 397페이지 가시면 챕터 2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건축하는 거랑 대수원이랑 용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 그러면서 벌써 세 문제 파트예요. 근데 첫 번째 주요 구조부에서 아까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라고 했죠. 선생님마다 강의하는 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냥 거기 옆에 내기 바보지주로 간단 기억은 약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밑에 그냥 나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도 주계단으로 외우겠다 그럼 그렇게 외워도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내기 바보지주가 제일 편하더라고. 어떻게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외우세요. 내가 뭐예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큰 보, 작은 보. 그냥 보. 지붕 틀이에요? 지붕이에요? 틀. 주 계단이죠? 다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내기 바보지주라고 했고 사익기둥부터 이런 것들 아니니까 주로 답으로 나왔던 게 그놈이다. 2번에 초고층 건축물이 되어 있고요. 참고 1에 고층 건축물이 되어 있고 참고 2에 준초고층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대한민국은 땅이 적은 나라고 적은 나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려야죠. 일본이 땅덩이가 커요? 대한민국이 커요? 일본이 훨씬 크죠?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뭐 몇 배야? 2배 넘죠? 우리가 지금 5,200만인가 그러는데 걔네 1억이 넘잖아.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도 높은 거 좋아해? 낮은 거 좋아해? 높은 거 좋아하는데 뭐가 자꾸 일어나니까? 지진이 나니까 걔는 높은 걸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면 높이 안 지니까 전부 다 낮게 있겠네? 낮게 있는데 위로 못 가니까 낮은 건물 지어놨겠죠? 사람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집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해? 작은 거 좋아해? 작은 거 왜 좋아해? 큰 거 좋아하지. 큰 거 좋아하는데 현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조금으로 간 거지. 조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갑갑해서 죽고 싶은데 막.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크게 짓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 작게 간 거지. 작은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래도 좀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우리 초고층 건물을 좋아해. 초고층 그러면 옆에서 똑바로 봐야 돼요? 위로 쳐다봐야 돼? 한번 따라해봐. 한번 해봐. 딱 크다. 50층이다. 몇 층이야? 몇 층이야? 몇 층 이상? 50층. 초고층 그러면 이제 50층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층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4m를 1층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요. 지금 이제 층의 구분이 안 될 때라는 전제 하에 몇 m를? 4m 1층을 본다 그랬으니까 5, 4, 20. 그럼 몇 미터 이상? 200m 이상이 돼버리면 이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초고층이라 하겠다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는 건물을 초고층 건물이라 하고 초고층 건축물에는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이거? 불 났을 때, 지진 났을 때 뭐 해야 되죠? 피난. 그러니까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아까 연결되는 뭐 만드셔야 되죠? 피난안정을 많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금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적률 규제한테 빼줬잖아요. 그래서 피난안정구역을 최소한 그래도 30개 층마다 하나 이상 설치하게 돼 있어요, 걔가. 그래서 30개 층마다 설치한 대피 공간을 말하는데 걔는 무조건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이고 고층 건물 있어요? 고층. 고3이라고 들어봤어요? 고3? 뭔 3? 고3. 고층은 뭐야? 고3. 몇 층 이상? 3층 이상. 3, 4? 12. 120m 이상이겠지. 이걸 이제 뭐야? 고층이고. 고층 건물이긴 한데 초고층은 아닌 상태 있죠. 그럼 얘는
고층이긴 한데 초고층은 아니니까 초고층에 준하는 거네. 그리고 준초고층이라고 그래. 그럼 결론 나왔네. 이제 나는 층수만 외우면 된다. 거기 들어보세요. 초고층은 50층이야. 54, 22m. 고층 건물은 고3, 30층, 3, 4, 12. 중간이면 뭐예요? 준초고층. 그래서 고층 건물은 고3, 120m 이상이거나 준초고층은 고층 건물 중에 뭐가 아닌 상태, 초고층이 아닌 중간의 거를 준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한옥. 한국형 가옥이란 뜻이에요. 한국형 가옥이라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이 하나 생기면서 거기 2조 2호에 가면 한옥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걸 한옥이라는데 요 한옥 등 자산에 관한 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돼. 시험 범위 아니고 궁금하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네. 4번 리모델링이라고 나왔어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약간 다른 게 뭐가 다른 거냐면 일단 리모델링부터 할게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22년 됐어요. 이 건물은 지금 현재 42년 됐어요. 연한이 좀 오래됐죠. 42년이면 우리나라 콘크리트 내부 연한을 40년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건물을 졌는데 몇 년 정도 지나면 40년도 지나면 철거하고 다시 져야 돼. 그럼 얘는 이제 뭐를 해야 된다는 뜻이네? 철거. 철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져요. 근데 보통 다시 질 때 좀 크게 져요? 약간 작게 져요? 그럼 얘보다는 좀 더 커지겠지. 이거를 우리는 신축이라고 그래요. 신축이라고 그래요. 전부 철거하고 커지면 신축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대? 재건축. 근데 지금 현재 22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구조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는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이게 좀 약간 좀 약간 수선 조금만 하면 쓸만할 것 같아. 더. 그럼 이제 수선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아까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면 수선이에요, 대선이에요? 대선을 해가지고 조금 고치거나 기존에 있던 게 이게 10층 건물이야. 근데 용적률이 남았으면 조금 더 증가시켜야지 이게 되죠. 그럼 얘는 기능 노후화되는 거 뭐 하고요? 억제하고 기능을 조금 더 뭐 하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기능 증대라고 그래요. 뭔데? 증대. 그래서 여기를 뜯어 고치는 거, 주요 구조부를 뜯어 고치는 거 뭐라고 하죠? 대수선. 위로 옆으로 키우거나 옆으로 키우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축하거나 대선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리모델링이 뭐예요? 그러면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증축하거나 대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거기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선을 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증대만 기억하면 돼. 개대예요, 증대예요? 개축이라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개축이 아니라 뭐예요? 증축, 증대, 증축하거나 뭐 대수선. 뒤로 넘겨볼게. 자, 거기 2번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라고 그래서 리모델링의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에 대한 구조로 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자,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건 위로 가라는 얘기, 옆으로 가라는 얘기.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면 위로 가라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위로. 1조 완화해 주면 위로 가는 거죠. 얘를 기준의 100분의 120이면 1.2배를 말하는 겁니다. 1.2배 범위에서 대통령 영위 제한 비율로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리모델링 할 건데 대한민국의 아파트 있죠. 정식명시 아파트먼트, 아파트. 대한민국 아파트 건설 기술력 있죠. 건설 기술력을 전 세계 150개 국가 중에 몇 등일 것 같아요? 전 세계 150개 국가 중에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 기술력이 우리나라 1위야, 1위. 그래서 코리아라고 돼 있었어요. 타임즈에 나와, 타임즈. 옛날에 싱가포르 갈 때 무슨 책자가 앞에 꽂혀 있잖아, 이렇게. 근데 타임즈 보니까 사진만 보다가 이제 아키텍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파트먼트 해가지고 1위가 누구로 됐어요? 코리아, KOREA. KOREA. 이렇게 됐었어. 코리아가 됐었어. 건설 뭐예요? 기술력이. 근데 무너지는 것도 1위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건설 기술력은 1위야. 왜 1위가 됐을 것 같아? 많이 지니까. 대한민국은 온통 아파트잖아. 많이 지은 사람이 장인이죠.
그죠? 근데 외국은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막 이러지. 독특한 거 지려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똑같은 걸 대한민국 전역에 줘놨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아파트 짓는 건 최고다. 제일 빨라.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삼성 부른 거예요. 두바이에서 제일 높은 빌딩 삼성이 진 거잖아. 결론은 걔네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튼튼하게 져서 문제야. 너무 튼튼하게 졌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거 22년 돼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조를 좀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벽을 딱 뚫었더니 윗집에서 불렀어요 하고 내려오는 거야. 하도 튼튼하게 불러서 이게 철거가 안 돼요 이게. 너무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럼 얘가 이거 하려다가 짜증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짜증나니까 뭘로 가요? 재건축을 하는 거야. 그럼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다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니까 안 되겠다. 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시키려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 빼와 이 뜻이에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빼오면 너 10층 질 건데 너 12층까지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건설회사예요. 그러면 12층 지면 벌써 몇 층을 넣어지는 거냐면 2개 층을 넣어줘요. 만약에 6호 라인이었어요. 6호 라인. 6호면은 벌써 6가구죠. 한 가구가 8억짜리 서울에. 8억짜리인데 6개, 6이 12개죠. 10개 동이면 120개 동이야. 120가구예요. 120가구에 8억인 8, 26, 8, 1은 8. 960억이에요. 960억이 나오는데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겠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뭐가 활성화될 거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애초에 위로 가는 거 원해준다 해서 위로 가는 거 아까 뭐였어요? 용적률, 높이, 1조를 100분의 얼마? 120까지 완화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리모델링이 뭐 하라고요? 쉬운 구조로 설계 빼오실 때. 그래서 100분의 120에만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돼. 130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모다. 레모다. 100분의 100스. 레모데. 안 할 거에 쪽팔리게 나 혼자. 레모데. 레모데. 100분의 몇이요? 100스. 레모데 나오면 100스 이렇게 나오면 돼. 레모데 몇이요? 100스. 죽어도 안 하네. 죽어도 안 하네. 평생 그러고 살아라 진짜. 계속 공부만 해라. 20년, 30년. 빨리 따라해요. 리모델. 리모델 110인데 뭐가 어려워. 리모델링 하면은 완화해 주는 거예요. 쉬운 구조로 배우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이게 신설돼서 바로 나왔어요. 다중 이용 건축물. 다중,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해서 불특정한 다수가 와서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거 해놨는데 요 놈은 별표를 해놓으시는 게 맞아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7회 우리 시험 봤잖아요. 우리 몇 회 준비 이제? 28회 시험에는 27회 때 안 나왔단 말이에요. 26회 때 나왔고 그러면 1년 쉬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아까 전에 공작물은 안 나올 것 같고 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럼 거기 1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단 여기서 규모가 좀 크죠. 근데 5,000 이상이란 단서 하에 문화 집회 시설이거나 거기서 뭐는 뺐네. 동물원 식물원은 뺐고 종교 시설 바글바글 합니까? 주말만 되면 할렐루야 여기 주차도 못해요. 예. 판매 시설 바글바글 하죠. 운수 시설 중에 사람들 데려다주는 KTX 역사 있죠. 여객용 시설, 의료 시설 종합병원 있죠. 아침에 9시에 가면 거의 4시에 나오잖아요. 사람 많아가지고.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 관광지에 있는 숙박시설은 얼마 이상일 때? 5천. 그럼 다중이 이용하면 건축법 규제를 세게 해야 돼? 약하게 해야 돼? 세게. 얘는 규제가 되게 세요. 근데 거기 위락시설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럼 빨간 색깔로 위락시설 X 이렇게 해요. 다음 중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읽은 거 있죠? 요거 이제 4개 써놓고 위락시설 넣어놓으면 틀린 거죠. 그거 하나 물어볼까? 자, 종교시설인데 4,000제곱미터짜리야. 다중이다 아니다? 일단 전제가 얼마예요? 5,000 이상이라는 전제예요. 그럼 6,000에 위락시설이다. 아니죠. 6,000이든 뭐든 위락은 아닌 거잖아. 예. 맞죠? 그래서 5,500제곱미터짜리 동물원이다. 아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5개 지금 만들어 놓고 다중에 해당되는 거 4개 중에 아닌 거 한번 골라보세요. 일단 5,000 이상 전제 하에 가는 거고 아닌 거 아까 무슨 시설 아니다? 위락. 동물원 식물원 아니라고 그랬죠. 얘 왜 다중이용 건축물을 규제하는 거냐면 화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불 났어. 그러면 피난할 수 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놔야 되죠. 근데 동물원 식물원은 피난할 곳이 따로 없죠. 바깥에 나와 있잖아. 동물원 식물원에서 불 났어. 그러면 불 안 나는 갑다 이거죠.
불이 났는 갑다지 뭐 어디로 도망갈 건데 원숭이 오면 원숭이랑 같이 뛰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뭐 위 교환할 게 없으니까 동물원 식물원을 빼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답으로 나왔던 게 동물원 식물원이었고 그럼 아직 답으로 안 나온 게 위락시설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위락시설 X 하라는 뜻인 거야. 예. 제발 이해됐죠? 그리고 2번에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뭐래? 다중이용 건축물이래. 그럼 이제 문제 낼까? 자, 1번. 이게 12층짜리인데 바닥 면적계가 7,000제곱미터의 관광 숙박 시설입니다. 아,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어? 관광 숙박이야. 바닥 면적이 얼마야?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요거는 아니어도 5천 이상의 뭐야? 관광 숙박이잖아. 근데 만약에 12층인데 4,000제곱미터의 관광 숙박이면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되는 거예요? 17층짜리인데 3,000제곱미터짜리 관광 숙박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16층 이상이라서. 16층 이상이라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출제한 사람의 의도만 파악되면 무조건 16층 이상이 보이면 다중. 그리고 5천 이상인데 해당되는 건물인지 확인. 끝. 이게. 18층짜리인데 위락시설이에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지. 16층 이상이잖아. 16층 이상이잖아. 위락이 아니어도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라고. 다중 옆에 뭐 안 써있죠? 그 16층 이상인 건물이면 무조건 다중이잖아요. 그럼 위락시설이더라도 16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2항. 16층 이상인 건물은 뭐예요? 다중이잖아요. 그러면 위락시설이든 뭐든 16층 이상이라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근데 얘는 5,500제곱미터의 위락이면 다중이에요? 다중 아니에요? 아니야. 5천 이상에도 위락시설은 없었잖아요. 근데 16층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뭐예요? 다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은 그래서 이걸 좋아한다고요. 우리 나오기만 하면 맞춰주면 돼. 6번이 이제 준다중이라고 새로 들어갔는데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건 준해서 관리하겠다 해서 거기 보면 현관펜 할 겁니다. 5천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바다 면적이 1,000으로 바뀌었어. 1,000 이상인데 다음에 가나다라 바바 탁까지. 그 중에 밑줄은 어디다 쳐야 되냐면 차에다 쳐야 돼. 차 보시면은 뭐 있어요? 분명히 다중에는 없었죠. 근데 1,000 이상일 때 위락은 또 뭐야? 준다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거 하나 물어볼까? 다중이용 건축물에 왜 위락이 없는 거냐면 고개 들어보실래요? 다중할 때 다가 무슨 다자예요? 그럼 이제 6살부터 2살부터 80, 90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다중이잖아. 근데 위락시설은 몇 살 못 들어와. 1세 미만 못 들어와요. 성인이 아니잖아. 성인이 못 들어오는데 이게 다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다중에서 뺀 건데 이게 규모가 몇 층 이상이 돼버렸을 때 위험해? 16층. 16층 이상일 때는 다중을 넣겠다 이 뜻이에요. 이 된 거지 이거?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여기서 특수구조라고 하는 건 특이한 구조를 갖췄는데 한쪽 끝은 고정이 된 상태에 다른 끝은 지지가 안 되고 튀어나왔다. 그게 뭐 보라든지 차양. 이게 외벽의 중심선에서 몇 미터 나왔네? 동그라미 3m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라고 해서 이 규제가 되게 심해요. 예. 구조안전 확인 받아라 뭐 이런 거 나와요.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게 지금 3m 이상이 나온 거예요. 한쪽 끝은 지지가 됐죠. 다른 끝은 지지가 안 됐는데 돌출된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이거 떨어지면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특수구조로 봐서 규제를 좀 더 할게 이런 뜻이. 그리고 이번에 기둥 있었는데 그 사이 거리를 경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몇 미터 동그라미? 20m 이상. 그래서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 돼버렸을 때 잠깐만 여기 보세요. 자, 기둥이 가까우면 일단 이 바닥은 되게 튼튼하겠죠. 멀어질수록 이제 얘가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에 대해서 휘어져, 행압력 때문에. 그럼 얘가 멀어질수록 얘가 이거 대기하는 그게 힘이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m면 상당히 넓으니까 얘는 특수구조로 봐가지고 규제 좀 더 하겠다. 몇 미터 잡았어요? 20m. 그리고 3번은 아예 제목에 써있어요. 특수설계 시공 공법을 썼답니다. 그럼 그거는 뭐야? 특수구조 건축물이란데. 그럼 여기서 3번 갖고는 틀리게 할 수가 없겠네? 그럼 틀리게 하면 1번 아니면 2번이죠? 결론은 이거만 하면 돼. 돌출된 길이는 몇 미터? 3m. 기둥 거리 20m. 이건 특수구조다. 이렇게 하면 돼. 됐고 8번은 별표하시고
올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올해 시험에서 건축만 가지고 문제를 안 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28회 때는 건축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 백선 문제 무조건 넣을 거야, 이거. 예. 나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나올 거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올해랑 똑같이 찍을 수는 없잖아. 예? 내년에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꼭 보고 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넘버원으로 들어갈 게 건축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건축 개념 있죠. 이거 자세히 할 테니까 오늘 건축이라는 얘기 듣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앉아만 있어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